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이지 세미나 2026년은 오늘이 1회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2주의 간격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화요일 이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제 연자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일을 하루 이틀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은 요 시간인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 과정은 저희가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의 생성모델 연구회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고, 임원진으로는 카이스트의 최윤재 교수님과, 울산의대 이기화 교수님이 계십니다. 또한, 삼성융합의과학원, 성균관대학교 사이스트의 디지털 헬스학과가 공동 주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자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자분은 주식회사 도우의 손동욱 대표님이시고요. 여기가 내용이 많은데요. 원래 응용통계학과, 네, 맞습니다.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시고 지금 주식회사 도우에서는 2022년부터 네, 지금까지 일을 하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비전 포 클리니컬 인텔리전스를 비전인 줄 알았고, 비전을 하시는 건가 그랬는데, 네, 이제 멀티모달한 부분을 네, 다 도구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도우의 손동욱입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비전 for Clinical Intelligence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게, 의료 영상뿐만 아니라 좀 앞으로 클리니컬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까, 그리고 국내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창업한 이후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나온 결론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아, 그래서 여러 기관들과 힘을 합쳐서 구축을 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투자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북미 시장보다 저희는 영 하나가 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허심탄회한 말씀도 드리고, 만약에 창업하실 마음이 있다면 제가 그거를 꺾지는 최대한 않도록 할 텐데, 의료 인공지능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 앞으로 있다는 점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 하다 보니 저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 잘 주신 대로 저는 이제 학사 석사를 졸업을 한 뒤에 바로 창업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창업을 했고, 그래도 또 어떻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일 주시고 하셔서 계속해서 의료 데이터 관련돼서 일을 하다가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쪽에 공통 데이터 모델 사업도 하고, 국립암센터와도 이제 일을 계속하고, 네, 그 다음에 과제를 여러 가지 하면서 실제로 과제에서 나온 산출물들을 어,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이제 팔아보고 한 이제 그런 이력이 조금 독특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까지 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했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 더 드리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서울삼성병원 차원철 교수님과 손명희 교수님과는 이 같은 연구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멀티모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스마트 병실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제 또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주로 세브란스랑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분당차 병원이랑도 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차 병원 이상인 병원들과 좀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지금 이제 솔루션들은 좀 어느 정도 상용화돼서 이제 제약사 끼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봄, 새록, 약먹자 이런 서비스들이 저희 제품명이고 이제 다 한글 이름으로 저는 최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for 클리니컬 인텔리전스를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그 사실 모든 솔루션들이 다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전체 여정을 따라가는 서비스를 만들고 이거를 의료진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고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하고 있으나 굉장히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의료진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환자한테 이제 보여지는 그런 서비스들은 더 이제 냉혹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게 항상 접근을 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는 이제 미리 본 그 디지털 프론트도어라는 개념으로도 이제 아마 익숙하실 텐데 그 저희 이따가 데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사전 문진을 기반 AI가 직접 환자랑 대면해서 한다기보다 이 사전 문진을 병원이 잘 구축해서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런 트리아지까지 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플랫폼 빌더 이런 느낌으로 저희는 구현을 좀 해놨고요. 세록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AI 음성 기반 요약, 뭐 해진 기록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업체랑 다른 점이 이동 중 모바일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고, 뭐 애플워치나 뭐 그냥 뭐 안드로이드 크로스 플랫폼으로 뭐 데스크탑 앱에서도 다 가능하게 저희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양먹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장 처음 만든 제품이자 가장 빨리 판 제품인데요.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사실 국내 DUR 체계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이제 저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환자 동의를 받고 복약 정보를 가져와서 병원에다가 오히려 저희가 전달해 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직접적인 고객은 환자고 이제 환자의 동의를 받고 저희가 병원에다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로직으로 저희는 그 동의에 관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상들은 조금 시간 관계상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저희가 이제 그 공동진료센터 제주한라병원이랑도 조금 뭐 일을 계속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동아 ST라는 제약사를 선택을 해서 앞으로 협약을 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같이 일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새롭 같은 서비스가 아마 가장 그래도 손에 쉽게 어, 넣을 수 있는 병원 워크플로우에서 빠르게 이용해 볼 수 있는 AI 솔루션이고요. 회진 상황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고 월에 2,000건 정도 회진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연구 결과들도 뭐 해외에서는 이미 증명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카이저 퍼마넨테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만 명 대상으로 뭐 연구도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나온 결론도 저희랑 이제 그 일관성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면 의료진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이제 그 좀 어느 정도의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상황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뭐 마이크 방식으로 진행하기보다 이제 의료진이 본인의 핸드폰이나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뭐 의사 가운에 넣던 주머니에 넣던 아니면은 뭐 이런 복잡한 이런 수술 환경이나 그런 데서 이제 음성을 좀 전처리를 잘 해서 멀티모달 언어 모델과 그리고 또 이런 스피치 텍스트 모델들을 잘 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료진이 원하는 서식에 맞춰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화 설정을 해서 의료진들이 본인의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대장암내과나 이런 좀 수술이 좀 많은 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술의 경과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을 때 이 녹음을 통해서 새롭 솔루션이 기록을 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고 이런 EMR에도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다양성이 계속해서 어쨌든 병원 시스템 내에서도 좀 확보가 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비전 같은 경우도 뭐 EMR 사실 아마
큰 병원에 있으면 EMR 연동 관련돼서 비즈니스들이 얼마나 허들을 느끼시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MR 업체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많이 있고 1차, 2차, 3차가 다 아예 시장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병원 대상으로 EMR이 아예 다르고 3차 병원은 또 다르고 1차 병원은 또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모두를 고객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일이어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차 또는 3차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2차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EMR 연동이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뭐 환자 이름을 뭐 환자 명단을 추출을 해서 회진 리스트를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환자 개인정보가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처리를 많이 하고 있고, 그중 한 가지는 뭐 아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프라이버시 필터나 아니면은 이런 멀티모달 모델들에 한해서는 조금 온디바이스 모델들의 채용도 조금씩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2차, 3차에 맞추다 보니 이것저것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협진의 시나리오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런 뭐 예를 들면 다학제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다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음성 AI 되게 많고 뭐 의료 쪽에서도 이제 슬슬 생겨나고 있고 뭐가 다르냐 하면 이게 좀 다릅니다. 그 일단 저희는 사람이 들어가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의료진이 이제 본인이 쓰면 쓸수록 좀 계속해서 뭐 트레이닝이라는 말이라기보다 본인한테 최적화돼가는 그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의 그 데이터 이용해서 이제 그 물론 이제 IRB를 세브란스에서 받고 저희가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 모델이나 화자 분리 모델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많이 없다 보니 사실 저희가 한 걸로 소타를 이기기는 힘든다는 게 결론이고 결국에 좋은 거를 최대한 빨리 가져와서 끌어 써야 된다는 게 지금 이제 저희 같이 작은 영세한 업체들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들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이슈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할루시네이션 방지를 위한 이런 이밸류에이션 파이프라인도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엔터프라이즈 기능이기는 한데, 환자들한테 수술 동의서를 설명해주고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생성형으로 어찌 보면 에이전트의 그런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서 환자한테 보내는 방식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실 그냥 좋은 보이스 모델 써서 요약이 잘 되면 잘 팔릴 줄 알았지만 의료진의 요구는 사실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회진 돌 때 환자를 옆으로 이제 클릭하는 것조차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나는 그냥 녹음을 할 테니 환자 매칭까지 너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요구 사항이고 지금 그거를 맞춰갔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메디컬 코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해결이 된 문제라고 어느 정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스노메드 시티나 뭐 로잉크나 아니면 뭐 KCD, 뭐 8차, 9차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유저에 맞게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방향은 이제 의료진 손안의 연구팀을 이제 갖다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모니터링을 표시하는 방식도 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약사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이 힘을 좀 합쳐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치앱도 조만간 이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EMR 연동이 왜 안 되냐? 이게 가장 의료진의 큰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의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이제 어, 염두에 두고 빼고 갈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걸 같이 녹일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자문의 같은 경우도 이제 세브란스의 뭐 외과 그다음에 상과 교수님들이고 정윤빈 교수님은 저희 이제 그 같은 과제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고 아마 한번 정윤빈 선생님도 한번 연사를 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세롯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지케어텍의 그 온프레미스 제품, 클라우드 제품과는 연동이 이제 됐고 이번 주에 의료정보학회가 진행될 건데 저희의 제품이 아마 데모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POC나 이런 것들 뭐 서비스 운영하는 거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고 이제 뭐 각각 이런 기관들과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솔루션은 이렇게 다르다. 사실 세일즈 자료인데 이 부분도 일단 넣어뒀습니다. 사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관련돼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란이 많이 되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좀 큰 로펌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받고 일단 가자. 일단 의료진들의 손이 조금 편해져야 된다. 이런 모토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좀 미디어가 나온 것들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보이스 MR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테크니컬한 부분은 지금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혹시 뭐 언제든 질문 주시면 질문 주세요. 네. 네, 네. 그 테크니컬하게 그러면 네. 지금은 또 화자 분리를 통해서 그 네. 내용, 대화 내용을 맞습니다. 그 아마도 EMR 인테그레이션 직전까지 어떤 한 가지 거의 네.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네. 말씀 네, 네, 맞습니다. 주로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봤죠. 네, 주로 저희는 클라우드 방식이고요. 물론 여기는 보안 때문에 그 일단 온프레미스에 있기는 한데 제품이 조금 다릅니다. 네, 네, 저희 여기는 아, 삼성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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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보안 때문에 너무 삼엄해서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클라우드에 네. 있을 경우는 어떤 차이가 나요? 성능의 차이가 가장 크고요. 레이턴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배포 주기가 좀 느리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온프레미스 엔지니어가 가가지고 엔지니어라 해봤자 뭐 서울에 있으면 주로 제가 많이 하니까 제가 와가지고 교수님들 뭐 차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고 그런 업무를 이제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이것저것 막 만든 게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나중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에이전트가 오시는 대표님. 제가 옵니다. 네. 네, 저희 에이전트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성능의 차이가 막 크게 나진 않는데 일단은 메디컬 코딩의 성능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실 그만큼 클라우드 모델들이 바로 프로덕션에서 적용을 하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드려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온프레미스로 가게 되면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고 특히 이 수음에 대한 환경이 좀 정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거를 해도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이런 취합하는 그런 데이터 스케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뭐 튜닝을 한다든지 그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밖에서 그런 연구들이 제대로 된 모델들을 안에서 이 워크플로우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이제 그걸로 다시 배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기는 합니다. 네, 정확도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네. 보이스 모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STP 플러스 랭귀지 모델이시죠? 저희가 지금 이게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여러 가지가 다 엉켜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그 화자 구분 모델이 이제 가장 라이트하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텍스트 모델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온 정보들을 멀티모달 언어 모델이 이제 그 녹음 길이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이제 넣거나 아니면은 빼거나 짧으면 이제 사실 그 정도는 필요 없어서 그래서 이제 길이에 따라서 그 구분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이제 나오게 되고
뭐 결과물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SOAP고 또는 이제 뭐 시술이라고 하면은 뭐죠? 네, 파인딩이랑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음, 그래,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정제 작업을 넣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또 이 메디컬 코딩을 호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레이턴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네,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안 들리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네. 원장님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저희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아, 제가, 수고스럽게 네네. 저한테 간단하게 좀 네네네. 말씀해 제가 주시면. 다시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그 하드웨어에 따라서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네, 성능에. 네네.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 가는 마이크 거죠? 하드웨어 네. 말씀이신가요? 그 차원철 교수님께서 이제 마이크 하드웨어에 따라 이제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이걸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 지금 이 핸드폰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수음 성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뭐 저희가 아직 데모 샘플을 이번엔 가져오진 않았지만 실제 회신 이런 오디오를 들어봐도 가운에 넣는다고 했을 때 이런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이런 뭐 오디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뭐 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한들 개인이랑 이제 노이즈의 그 레벨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 부분들은 이제 정형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찾은 최적 값으로 그냥 일단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모달 언어 모델이나 스피치 텍스트 모델에 태워서 결과를 받아보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 평가를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또 의무기록사분이 지금 뒤에서 이런 검수를 어느 정도 해주시기 때문에 물론 실제 프로덕션이랑은 그 연구단 데이터랑은 다릅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좀 계속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바로 크게 어, 네, 이상이 있어서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서 진료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마주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성에 관한 모달리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는 좀 어찌 보면 덕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진들한테 최대한 빠르게 정확한 그런 워크플로우를 딜리버리를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력이 되면 아마 저희도 조금 더 이런 연구를 더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또 다른 것들도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약먹자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앱스토어에 앱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의 이제 메인 포커스는 병원의 그런 업무 흐름을 좀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호 인력들이 이런 신환이 오거나 재진 환자가 왔을 때 간호정보 조사지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간호정보 조사지 안에 환자가 먹는 약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 이런 진료정보 교류 사업이나 마이헬스웨이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제 보면은 약봉투 들고 와서 이제 약사들이나 간호사분들이 그 약학정보원 가서 알약의 모양을 보고 검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업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일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 때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진료과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가상환경 기반 뭐 의료기술 사업의 과제를 통해서 사전 문진을 먼저 하겠다 했지만 먼저 이런 아이디어를 스피노프를 해서 제품으로 만들고 판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비즈니스라 말씀을 드리기도 조금 뭐하지만 그 병원 대신 환자한테 이제 저희가 복약 정보를 받아서 일은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물론 그 대신 이런 50년대생 분들도 인증을 쉽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런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 인앱 브라우저가 굉장히 아마 알림톡 관련돼서 워크플로우 짜시는 분들은 문제가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노력을 이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병원 뭐 상급종합병원만이겠습니다마는 이런 투약에 대한 시간, 코드 이런 것까지 너무나 디테일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비행기를 왜 가져오냐? 우리는 로켓을 타야 된다. 이제 그런 사실 요구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의료 비즈니스에서. 네. 도로가 없는데 빨리 페라리를 갖다 달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맞출 수 있더라고요. 하면은 됩니다. 그 간호국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풋을 주시고 또 책임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정확한 그런 진료에 대한 그런 책임감들을 갖고 계셔서 우리도 정말 그에 준하는 정도의 노력을 들여서 네,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모토고 저희 이제 팀원들이 다 잘 따라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루에 3번을 먹는다 하면 아침, 점심, 저녁만 있는 것 같지만 또 이게 시간이 또 세브란스에서는 코드가 또 되게 많아서 도합하면 한 86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런 자주 처방되는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복약 정보나 이런 인스트럭션들을 이제 참조해서 AI가 이런 식으로 프리필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점검을 하고 병원에다가 전송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들에서 종합병원들에서도 요거는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네네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제품이고 사실 미리봄이라는 사전문진 제품 안에 이제 탑재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빨리 팔 수 있는 건 빨리 팔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뭐 마지막 솔루션인데요. 네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이와 정보에도 그 의사가 처방했을 때 어떻게 처방했는지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통 맞습니다. 시점인지 그 환자에게 그러니까 AI 어시스트라고 하셨는데 그거랑 환자가 실제 복용하고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정하게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손명희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질문은 DUR 의사가 처방을 하고 DUR에 이제 약제를 보낼 때 거기에 이제 이런 복용법에 관한 부분들도 넣게 되는데 그거가 왜 반영이 안 돼서 이제 환자들이 직접 입력하거나 선택하게 하는 건지. 우선 일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한 약, PRN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환자가 어쨌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환자가 마주하는 DUR 그 내가 먹은 약 조회 인터페이스에선 그게 안 나옵니다. 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응급 환자에서 이런 처방약에 관한 정보를 불러오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그때 혹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나와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건 심평원이 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아쉽죠. 네. 그다음에 또 아쉬운 점은 좀 소화가 이게 지원이 조금 어려운 점. 네네. 네네. 네, 소화가 사실 좀 필요한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하려고 좀, 하여튼 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애가 없어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술적으로는 환자에게 결국 심평원에 요청할 수 있는 그 일종의 링크를 보내면 네, 환자 그 앱에 네, 심평원에서 그 데이터를 쏴주고 환자가 다시 그걸 병원에 다시 보내주는 그런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어,
뭐 앱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뭐 웹 앱 인터페이스에서 뭐 알림톡 내에서 진행을 일부 다 진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3차 병원 세브란스가 메인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그래도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을 사실 B2B로 푸는 경우들이 많이는 없었어요.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돈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의료진이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이거를 좀 스케일 아웃하면 조금 그래도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전하셔서 경쟁 상품을 만드시기에는 조금 여력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바이브 코딩을 아무리 잘하시더라도 운영단에 가면은 그냥 왜 했지 아마 싶으실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네, 사실 저희 병원에 이제 응급 환자는 DUR 저희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처방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환자가 복용시키지 않은 약간 복용하지 않았던 약까지 다 볼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이제 환자로 하여금 먹은 약만 골라서 보내라는 필터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장점이자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걸 잘 하지 못한 환자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현실적인 배려고 손명 교수님 말씀 주셨던 질문은 환자가 어쨌든 본인이 실제로 먹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미리 이런 자가약 응답, 뭐 PRO라고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방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를 뭐 장점이자 단점으로도 이제 보시고 저희도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2차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약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거나 안 가져왔을 때 이제 외래나 아니면은 외래 끝나고 간호 쪽에서 사람이 붙어서 이거를 도와주시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그게 엄청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저희도 뭐 어디 병원에 갈 때는 뭐 100이면 100 이런 업무를 다 경감을 한다라고는 말씀을 항상 안 드리고 지금 노력이 80 정도 드는 일을 네, 그래도 한 절반 수준으로는 줄여드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니까 일단은 네, 그럼 좀 해보자. 그런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전 문진인데요. 사실 다른 기업들도 아마 이거를 많이 태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좀 재밌게 풀어가지고 한번 데모 영상을 가져왔는데 한번 좀 이런 의료진들의 평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아마 안 나실 텐데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봐주십시오. 로그인 일단 그 플랫폼의 형태로 로그인을 하시고 이런 뭐 본인 환자 목록이나 이런 내가 어떤 병원이 이런 사전문진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장내과나 대장내과나 병원이 각 갖고 있는 과마다 만들 수도 있고 또 의료진 개인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환별로, 상병별로, 뭐 증상별로도 다 만들 수가 있고 이제 신경과 초진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를 조금 좋은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상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권재현 교수님이 엄청 그런 까다로우신 분인데 이제 그런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도저히 못 맞추겠다. 그래서 이거를 AI가 맞출 수 있도록 저희는 이 AI의 어떤 플랫폼 형태로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문들이 달린 그런 설문지를 작성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글 닥스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더라도 모였을 때 뭐 여자였을 때 이런 뭐 생리 현상에 대한 질문들이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폐경이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유를 또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하나의 질문지에 들어가게 되면 환자가 느끼는 피로감이 이제 조금 많이 길죠. 그리고 중도 이탈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료진이 사전에 구축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진료 의뢰서 기반으로 적절한 사전 문진 템플릿을 트리아지를 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환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다 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뭐 AI 이런 뭐 박스가 돌아가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하듯이 정량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저희가 재밌게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좀 분당차병원, 그 다음에 원주 기독병원, 그 다음에 세브란스에 이제 실증 사업이 들어가고요. 또 혹시 뭐 실증 참여 원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의료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 결국에 뭐 환자 의료진의 그런 번거로움을 다 잡아보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갖고 시작한 프로젝트고요. 보시면 이제 뭐 약먹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진료율에서 사실 이런 부분 뭐 OCR 해서 하는 거는 이미 풀린 문제라서 서비스로 어떻게 녹이느냐의 문제고 저희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녹이고 있습니다. 상병 매칭, 그 다음에 이런 그 진료 내용 추출해서 트리아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환자 인터페이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음성이 필요해서 음성으로도 지금 실증할 때는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빌더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렸지만, 네, 요거를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템플릿 언어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주 저희 훌륭한 팀원들이 고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 실제 이제 테스티모니인데 네, 경험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 주셔서 제 공유를 조금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좋아하셔서 가지고 네, 뭐 띄워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래 저희 유저 같이 연구하던 교수님이 아니어서 사실 조금 의미가 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환자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환자랑 의료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워크플로우들을 더 설계해 나가고 이런 정보들을 더 종합해서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글씨체가 너무 이상한데 원래 이 글씨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굴림체로 갑자기 되어 있어서 네, 의료진은 어쨌든 의료진한테도 저희가 베네핏을 줘야 되고 환자도 직접적으로 와닿는 서비스여야 됩니다. 더욱이 2차, 3차 병원에서는 이 결제를 하시는 분과 이용하시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의료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실 분만 하셔야 되고, 네. 자꾸 제가 이런 참여를 그렇게 하지만 사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좀 도끼 가지고 더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한번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농담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고, 뭐, 이게 기술만으로 되는 일은 절대 아니고, 뭐, 모든 교수님들, 임상에서 있는, 현장에서 임상 워크플로우를 경험하신 분들, 기획을 하시는 분들, 모두의 도움이 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지어 정부에서도 뜻이 있어야,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굴러갈 그게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운이 좋게 저희는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확장을 국내 기반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파트너들을 계속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실 분들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마지막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그래서 그래도 좀 차별화되는 점이 뭐냐. 일단 제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좀 편해야 된다. 의료 IT 쪽 개발자들이 사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실 병원의 그런 뭐 SR 요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너무 많고, 어,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걸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도 사실 굉장히 삼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좀, 아, 그래서 저희가 뭐 세브란스도 해보고 뭐 다른 EMR 업체들이랑도 해봤지만 사실 그냥 저희가 어떻게 하세요를 대놓고 주는 게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 더 편하다는 거를 깨닫고 이런 개발자 포털을 만들어서 그냥 여기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 연동을 하셔라.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그때 도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 소개고 저희 제품 소개고 제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소개인데 그래서 뭐 너는 누구냐 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 먼저. 네, 그래서 저 질문 네네네 예, 예, 예. 질문 주시죠. 제가 네, 정말 세미나 모신 게 수십 명이 오는데 네, 가장 독특한 질문. 아까 보여주셨던 뭐 네, 사건 중에 보니까 그 의뢰서 업로드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OCR이 되는 겁니다. OCR 됩니다. 네, 그럼 여기 내용에서 그 해당 내용을 추출해서 네, 이걸 보여주고 네, 그거를 EMR까지 보내주는 건가요? 네. 최종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PDF 형태의 파일로 저희가 말아서. 네, 네, 말아서 드리고 있지만 뭐 필드 매핑까지 되면은 제일 좋죠. 네. 웹핀만 제공해 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훌륭한. 네네. 저는 사전 문진 빌더가 제일 흥미로운 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전 문진 같은 거를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도대체 제대로 생성하는지 어떤 논리로 생성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불투명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검증을 막 지지부진한 검증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전 문진 빌더를 이제 어떻게 기획을 해서 만들어주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하우를 다 여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약간 어떤 거를 좀 제일 고민해서 만드셨다? 그 정도 알려주시면. 우선은 저희가 뭐 분야별로는 잘은 몰라서 우선 가장 저희가 연구 가깝게 하는 외과나 산과나 신경과나 이제 신장내과 이런 과들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피드백을 먼저 받아서 일단 1차적으로 했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병원 차원에서 사전문진지를 뭐 공개를 해둔 곳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AI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름 어쨌든 언어 모델 안에 내재화된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내는 겁니다. 저희가 만들어줬던 이런 어, 기존에 만들어진 이런 사전 문진들을 어느 정도 참조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환자한테 이런 걸 요청을 해야겠다. 그런 로직들이 이제 어느 정도 EMR 아니 그 언어 모델 안에 이제 내재화돼 있다고 저희는 가정을 하고 해봤는데 평가가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흥미로우시다면 한번 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돈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환자한테 어쨌든 바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웹뷰어로 데이터를 다 조회를 하실 수도 있어서 좀 진료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손명희 교수님도 아마 관심 있게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호자분들이 어차피 자세히 입력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들이 사실 잘 써주시고 요거는 저희가 좀 오픈할 수 있을 때까지 오픈해서 뭐 퍼블리시를 조금 할 생각도 있어요. 뭐 연구를 어쨌든 더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괜찮다면 저희가 사실 제가 또 오픈소스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냥 까버릴까? 조금 인기가 좋으면 그때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올릴 때 네. 그 여기서 찍게 하면 더 잘 찍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문서 디텍션이요. 사실 어떻게 올려도 잘 인식은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처음에는 접근을
그렇죠. 아, 근데 저희가 상병 추출이 안 되면은 사실 다시 올려달라는 로직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가드레일들이 몇 가지가 있고, 저희도 처음에 OCR, 그 다음에 OCR에 나온 그 정보를 언어 모델에 넣어가지고 정지하는 방식을 했다가, 이제는 그 멀티모달 언어 모델이 성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로직들이 사실 조금 되게 고민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크게 이렇게 막 드래그 앤 드롭 하실 필요 없이 이제 AI한테 그냥 말로 설명하면 얘가 이제 만들어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순서대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너가 왜 했냐라는 이제 말이 아마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제 여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뭐 저 학사하고 군대 갔다가 바로 석사했거든요. 근데 이제 석사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코로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생겨서 학교를 안 가게 됐어요. 학교를 안 가는데 할 게 없다. 그래서 연구 좀 해봐야겠다. 근데 그때 이제 여기 그 서울 삼성병원에서 지금 부교수를 하고 계시고 또 창업을 하신 한종철 교수님, 안과 교수님이 계신데, 사실 네, 그냥 제가 이쪽에 계속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그거고, 그때 교수님이 뭐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그 병실 2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이제 뭐 계속 좀 보니까 아, 이거 문제가 좀 있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뭐 연구를 좀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진행을 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종철 교수님의 후배인 저 차라트 김진섭 대표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캐주얼하게 사진 찍히셨지만 사실 이제 천재에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수학 올림피아드 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계속해서 어쨌든 뭐 좋은 연구자들을 양성을 해내시고, 서울 삼성에서도 아마 연구 많이 하시고, 막 랜셋이나 막 퍼블리케이션 이걸 도와드린 통계 논문 도와드린 게 200건, 300건이 넘어가서, 그래서 사실 아마 뭐 인턴을 하시는 분들 인턴을 계속 막 뽑고 교육하고 막 배출하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차르투 김진섭 대표님이랑 지금도 같이 일을 좀 하면서 계속 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뭐 제가 이제 또 도와드릴 수 있을 때 이제 좀 일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좀 관계를 계속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계속해서 받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그 CDM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공통 데이터 모델 사업인데 아마 이 병원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국민 10년치 정보를 2012년부터 22년까지를 저희가 변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승찬 교수님을 알게 됐고, 유승찬 교수님이 이제 뭐 과제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해서 이제 이 두 분을 알게 돼서 그렇게 해서 뭐 계속 이게 벌써 3년, 4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분당차 병원의 이성환 교수님도 너무 항상 잘 저희를 챙겨주시고 일도 조금 계속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계속 의료의 길을 걷는 이유는 그냥 계속 찾아주시기 때문에 있는다라는 거고,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또 사실 네, 하여튼 좀 이 환자분들 볼 때도 그렇고, 근데 그 의료진 분들이 하여튼 좀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해주실 때가 되게 좋아서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취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주로 뭘 만드는 일인데, 뭐 일단 제가 막 이메일을 사실 많이 쓰거든요. 그 제 직함 자체가 이메일 쓰는 사람인데, 요즘은 전화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 모델에서 생성된 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저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볼드체 그 별 2개 붙은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없애주는 도구를 만들어서 지금 뭐 하여튼 이런 것들도 공개해서 쓰고 있고,
제가 이메일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G메일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용을 하고 있고, 뭐 VS 코드 같은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도 지금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락처별로 이메일을 볼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저랑 정유민 교수님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메일이 한 번에 그냥 다 나오고 어, 마우스에 손대지 않고 빠르게 검색하고 조회하고 이메일 보내고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위에서 보셨겠지만 개발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빔이라는 에디터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빔 같은 경우에는 이 키보드의 홈로우라고 하죠. ASDF, HJKL 열에서 이제 손가락이 안 떠나는 거를 철학으로 갖는 그런 편집기인데 한글이랑 영어를 혼용해서 쓸 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한글 모드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위아래로 뭐 몇 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한영 변환을 해야 되고 그게 짜증나서 한글 모드로 입력을 하다가 노멀 모드로 돌아가면 자동으로 이제 영문으로 전환이 돼서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공개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제가 이런 그레디언트 만드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좀 그레디언트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저런 도구들도 좀 만들고 있어요. 학습 이거는 제가 삼성병원에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만든 하드웨어예요. 이것도 제가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보시면은 이게 뭐 보이시지만 이게 그냥 뭐 전자 장비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키보드예요. 네, 이게 서버든 뭐든 어디든 간에 꽂으면 키보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보안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서버실에서 이제 써도 되고 그래서 이 동글을 제 핸드폰에 또는 맥에 또는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꽂아서 이제 앱을 실행을 한 다음에 저 이 키보드예요, 키보드. 키보드를 서버에 꽂아요. 키보드를 서버에 꽂으면 이제 앱으로 이제 제 핸드폰이 여기 키보드에다가 2.4GHz로 이제 이 키 신호를 보내줘요. 그래서 보시면 네, 앱 아이폰을 키보드로 쓸 수 있다. 급할 때 쓸 수 있다. 이런 해커의 툴박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차원철 교수님이 굉장히 지금 난처해하고 계세요. 어디서 데려왔나 이런.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늦어서 이거를 못했는데 원래는 제가 발표를 할 때 제 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맥으로 해서 제 맥을 이런 프레젠터나 꽂은 다음에 이제 아이폰이랑 애플워치로 이런 식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넘겨요. 그래서 더블 탭을 하거나 손목을 돌리면 슬라이드가 넘어가는데 오늘 또 하여튼 늦어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오픈 소스예요. 이것도 오픈 소스를 잘 만들었고 앱스토어에서 뭐 편하게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제가 돈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조금 진지한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 좀 저희도 하는 게 클로드 코드든 뭐 코덱스든 뭐 파이든 어떠한 코딩 에이전트를 쓰면 어쨌든 병원 환경에서 쓸 텐데 의도치 않게 그 PII, PHI가 이제 탐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요청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픈 AI에서 모델을 하나 경량화된 모델을 한 뭐 몇백 메가짜리 모델인데 한국어 개인정보도 다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클로드 코드의 프리훅으로 등록을 해두면 요청을 보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얘가 잡아요. 네. 그래서 요거 요청에 개인정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안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유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고요. 그 일단 마무리를 이제 하자면 이거 너무 유명한 논문 제목이기도 하고 사실 저도 그 GPT 3.5 터보 때문에 어쨌든 제 주제에 넘는 일들을 적은 인력으로 계속 할 수 있었고 tension is all you need인데 비즈니스랑 관계에서도 이게 그 서로 네, 주의를 좀 기울여서
뭐 저희 고객이든 아니면은 뭐 파트너든 또 이제 연인이든 이런 것들을 좀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 질문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요거를 내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할게요. 네, 작년 500 상위까지 네. 엄청나게 이제 프로피어 모델들도 그렇고